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이 조금 전에 YTN 라디오로부터 흘러나왔던 노래 뉴욕 브로드웨이 뮤지컬 캣츠의 주제곡 메모리였었는데요. 미국은 현충일을 메모리얼 데이라고 합니다. 어제가 6.25 67주년이었죠. 한미동맹은 그동안 역사가 64년이 되었습니다. 1953년 8월 8일 가조인됐던 한미 상위 과잉 조약이 그 효시라 하겠습니다. 1972년 미국의 잉여 농산물 무상 공급이 중단될 때까지 한국은 독립적 예산 집행도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한미 정상회담이 워싱턴 DC에서 열리죠. 진심 어린 대화가 오갔으면 합니다. 7월이 되면 G20 정상회담이 함부르크에서 열린다고 했고요. 8월 24일이 되면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컨대 한중 간 교류가 좀 더 풀리게 될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중 수교 25주년입니다. 6월, 7월, 8월 외교적으로 한국에는 상당히 중요한 석 달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재의 우리 모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우리의 진정한 동맹은 어디인지, 우리의 기억, 메모리를 한 번쯤 가다듬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할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고요.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바른정당 이해운 신임 당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오셨죠? 당대표로 당선이 되신 것 같은데 바른정당의 당면 과제 나가야 할 방향 의견 듣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년부터 사병월급 인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1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건데요. 2부에서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규 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 단일팀 구성 제안했죠. 성사 가능할까요? 아테네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출신 유승민 IOC 선수위원 3부에서 연결하겠습니다. 4부 리빌딩 코리아에는 한신대학교 정조 교양대학원 기왕대학의 김준혁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바른정당 신임 당대표로 3선의 이해운 의원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저들 방송에서 나오셔서 낡은 보수를 개혁하고 유능한 보수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생산적인 대한정당, 합리적인 대한정당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오늘도 똑같은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임 이해운 대표와 직접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네, 사실 축하한다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감사하다는 말이 안 나오고, 그죠? 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부탁이 네. 먼저 나옵니다. 예, 소감 그래도 한 말씀 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게 지금 바른정당은 명운이 갈리는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네. 당대표가 이게 순잔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네. 정말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네. 국민들께서 이해운 대표께서 하시는 그 발을 보고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은 또 도와주시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추미애 대표죠. 네. 국민의당 지금 전당대회 열릴 것 같은데 그쪽도 이현주 의원이 재선 의원이죠. 이현주 의원도 당대표로 나선 것 같아요. 바야흐로 여성 당대표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고요.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환영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추 대표하고도 또 정의당의 심상정 상임대표가 있는데 여성 대표로서의 앞으로 정당 운영이 좀 새로운 방향을 찾을까요? 아무래도 여성들은 연고주의, 조직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고 상당히 원칙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 정치가 그동안 보면 민생 문제나 정책 문제가 사실 연계해서 딜을 할 문제가 아닌데도 네. 여러 가지 관련 없는 것들을 많이 엮어서 뒷거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좀 더 정치가 투명해지고 원칙 위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환영합니다. 예. 이번 대선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집단 탈당도 경험을 하셨고 네. 또 크고 작은 당내 갈등 이것도 녹여내는 일을 또 맡으셨을 건데 네. 쉽지 않으셨잖아요. 앞으로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포부가 어떠십니까?
당내 갈등이라는 게 저도 오래 경험해 보니까 예. 인간관계하고 이해관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군요. 인간관계를 아무리 스킨십을 열심히 해도 지난번 탈당 때 보니까 저하고 굉장히 가깝고 지금도 같이 둘만 밥을 자주 먹는 분들이 그 속에 있었는데 예. 정말 인간적으로 미안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 결국은 탈당을 하셨는데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인간관계는 그냥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 결국 이해관계라고 하는 건 정치인에게는 본인이 다음에 당선될 수 있나 없나. 그렇죠. 이런 거죠. 결국은 지지율이 이 소위 당내 화합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네. 물론 화합하기 위해서 스킨십을 하는 거 이것도 당연히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은 당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오히려 더 전력 투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천막 당사도 뭐 좀 꾸렸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어떤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그게 뭐 쇼가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정치력을 보였었는데 이혜훈 의원도 지금 현재 의석수가 20석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게 내년 지방선거까지 한 명의 이탈자도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을 건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보수 대수혈을 내걸었습니다. 예. 사실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지금 현재 우리 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수 진영에서 활동하는 젊은 차세대들 남경필, 원희룡 등등 하는 분들이 보수 대수혈에 의해서 당에 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10수년이 지나도록 보수 대수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바른정당 소속이 아닌 밖에 계시는 현역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이든 단체장이든 뭐 지방의원이든 당연히 저희들과 같이만 맞다면 다 모셔온 것을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득해서 모셔오고요. 예. 지금 정치권에 몸을 담고 있지 않아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 정치 꿈나무들을 네. 문을 완전히 열고 개방해서 찾아내고 모셔오고 키워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방선거에 이런 분들을 전진 배치하려고 해요. 예. 근데 방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간관계와 이해관계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 큰 뜻을 품은 사람들 당을 보면서 저 당 가면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바른정당의 과제 이것이 과연 다른 젊은 분들을 초청하고 또 영입하기 위해서 그런 희망과 꿈을 어떤 방향으로 주실 수 있는지 그 계획은 로드맵은 가지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이제 보수와 진보가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보수든 진보든 둘 다 건강하고 균형되게 존재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믿고 예.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진보는 나하고 맞지 않고 나는 보수가 아무래도 맞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예. 낡은 보수는 도저히 미래가 없다는 건 인식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새로운 보수, 개혁 보수의 기치를 저희들이 내걸었는데 저희들과 같이 가겠다고 하는 분들을 모셔오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보면 낡은 보수와 저희가 지지율이 거의 똑같습니다. 네. 지금 낡은 보수는 지금 40%에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저희는 예.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결국 이미 교차점을 곧 지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같이 정치를 하십시다라고 모셔오면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올 상황이라고 보고 분명히 온다라는 확신과 네.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모셔오겠습니다. 네.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번에 추경 예산을 놓고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빼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이야기가 되는 정당과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국민의당은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일부가 탈당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들도 뭐 시중에는 흘러나오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거기는 이현주 의원, 재선 의원이 지금 당대표로 나올 정도로니까 그만큼 기반이 약하다라고 보면 앞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그런 모습으로 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쪽으로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바른정당 이야기는 자유한국당으로 더 가실 의원분들은 안 계실까요?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쪽으로 갔다가 온 국민들에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민 공적이 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마음을 먹는 분들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보면 수권 정당이고 예. 국민 지지율이 좀 있는 당입니다. 예.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지금 몰락해가고 있는 당이잖아요. 예. 전혀 다르죠. 지금 수권 정당으로 지지율이 높은 정당에는 권력도 있고 지지율도 있으니까 가려고 하는 분들이 다소 생길지 모르겠지만 네. 자유한국당은 전혀 처지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원심력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네. 자유한국당과 통합은 힘들겠습니다. 그죠? 자유한국당은 일단 저희가 낡은 보수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 더 설득하고 알려서 저희가 그 안에 자유한국당 안에도 저희와 같은 가치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을 저희가 모셔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수의 본진이 되어서 5년 후에는 집권 세력이 되도록 저희가 주인이 되겠습니다. 예. 자, 보수 혁신을 반드시 하셔야 될 건데 몇 번 저와 인터뷰하시면서도 말씀을 주셨고 금요일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이다. 이 정체성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가시겠습니까? 안보 보수라는 게 지금 낡은 보수들은 그동안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 냉전 반공주의 해왔거든요. 네. 백화시즘 광풍 이용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싫은 사람, 본인들이 경쟁해야 되는 경쟁자에 대해서는 종북 딱지 붙이고 빨갱이 딱지 붙이고 이랬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철통같이 지키는 일에만 안보 보수하겠습니다. 분명한 차별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개혁도 그분들 시장경제 한다고 말씀은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힘 있는 재벌이라든지 그 경제 권력이 특권 반칙 행포를 부리는 일은 눈 감아주고 오히려 방치하고 심지어 돌격대 대변인이 되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는 이런 일 절대 용납하지 않고 이건 반드시 근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분들이 없는 세상, 이게 저희가 내거는 모토고요. 그래서 공정한 경제 질서 만들어서 경제 정의 세우고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분들하고 확연한 차별화를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대전까지는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앞에서 인물 영입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잠재적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대표로서 말씀을 한번 주시죠. 인물 영입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인물 영입은 저희는 무조건 저희와 같은 가치를 가진 분이면 모두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연령도 상관없고 지역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고 우리와 같은 가치만 가진 분이면 모두 다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보면 정치를 시작하시기에 좋은 첫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사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모셔서 그냥 이분들을 바로 지방선거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청년 아카데미, 여성 아카데미, 정치 아카데미를 그룹별로 열 겁니다. 여기서 정치인으로 준비될 수 있는 교육과정, 훈련과정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누구든지 바른정당에 오십시오. 전화 주십시오. 자, 이제 당장 현안이 지금 추경 예산이고 인사청문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에서는 이 세 사람만큼은 안 되겠다 이런 말씀도 나오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원내대표의 소관 업무긴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대표를 뽑는 토론회를 8번을 했습니다. 8번을 하는 가운데 공감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지도부가 된 우리 네 사람 중에서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건 곤란하다라고 생각하는 공감대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첫째 이제 김상곤 후보자는 보면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좀 부정하는 반헌법적 인사다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좀 저희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앞에서 제가 국민의당도 말씀을 여쭤봤지만 국민의당과의 관계 설정을 끝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국민의당은 저희가 지향하는 소위 안보 보수 면에서 저희하고 아직도 다른 점이 많습니다. 햇볕 정책이라든지 DJ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대북 정책을 만들고 운영하셨던 중심 주역들이 아직도 그 당에 많이 계시고 그 당의 주인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결이 되지 않고는 저희가 아직 합당 연대 이런 걸 얘기할 전혀 타이밍이 아니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4471번님, 3359번님, 4255번님, 2102번님이 모두가 다 이혜원 의원님 합리적인 분이시니 힘내시고 국민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많은 감사합니다. 정치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신임 이혜훈 대표였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